박창경 원장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박창경입니다. 네, 나오셔서 고맙습니다. 네. 자, 저희가 이제 가끔 치과에 오시는 분들 중에 다급하게 오시는 분들이 좀 있어요. 네. 뭐 이가 아파서 오시는 분들도 있지만 뭐 앞니가 부러졌다거나 아니면 혹시 앞니가 막 빠졌다거나 이렇게 오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네. 특히 어렸을 때 놀다가 넘어져가지고 앞니가 부러지는 그런 아이들 참 많잖아요. 맞아요. 그리고 네. 성인이 된 이후에도 부득이하게 앞니가 부러지거나 빠지는 경우가 생길 수가 있는데, 그래서 오늘은 첫 번째 주제, 이 앞니 파절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앞니가 손상된다. 생각만 해도 정말 아찔한데요. 뭔가 앞니가 손상이 되게 되면 이렇게 대인관계에 있어서도 사회생활을 할 때에도 많이 좀 신경이 쓰일 것 같습니다. 이 앞니의 중요성에 대해서 일단은 좀 설명을 듣고 싶은데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앞니가 중요한 이유는 아무래도 심미적인 부분과 기능적인 부분을 모두 담당하기 때문인데요. 이렇게 아름다운 미소에 이 하나만 빠져도 아주 보기 싫은 걸 보면 앞니의 중요성을 알 수가 있습니다. 기능적으로는 씹을 때 이렇게 베어무는 작용을 담당을 하고요. 발음할 때도 혀랑 입술이 조화를 이뤄서 앞니와 같이 나오는 소리가 많기 때문에 중요하게 되겠습니다. 특히 치차름이라고 해서 위아래 앞니 틈새로 공기가 통과하면서 나는 소리, 주로 S, G 발음인데 이런 발음은 앞니가 없이는 하기가 힘들겠습니다. 그렇겠네요. 이렇게 중요한 역할을 하는 앞니인데 만약에 손상이 오게 되면 어느 부분부터 손상이 오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할까요, 원장님? 예, 치아의 구조를 보시면 가장 겉부분에는 범랑질이라고 해서 단단한 껍질이 있고 그 안에 상아질이라고 해서 좀 민감한 부분이 있고 가장 중심에 치수라고 해서 흔히 신경이라고 부르는 부분이 있는데요. 치아가 외상을 당하게 되면 이 껍데기만 조금 부서지는 경우가 있겠고 좀 심하게 신경까지 부서질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심한 경우는 뿌리만 남고 치근파절이라고 해서 머리 부분이 완전히 빠질 수도 있겠는데요. 앞니가 이렇게 빠지게 되거나 또 치과에서 앞니를 빼야 된다는 말씀을 듣게 되면 환자분들에게 당혹스러운 상황이죠. 네, 그렇죠. 우선 이런 경우 말고 그냥 완전히 뿌리까지 빠져서 뿌리가 부러지지 않고 나온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경우는 치과에 빨리 가져가시면 다시 끼워서 살릴 수 있는 경우도 있으니까 가져가실 수 있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뿌리가 그냥 남고 머리가 완전히 빠졌다든지 아니면 치아가 너무 휘청휘청 흔들려서 고정이 안 된다든지 그런 경우는 대부분 빼고 이를 새로 해넣어야 되는데요. 젊으신 분들이나 사회생활 많이 하시는 분들은 사실 앞니가 없으면 굉장히 곤란하시겠죠. 그렇죠. 그래서 저도 보통은 앞니 빠지신 분들은 좀 응급 상황이라고 보고 가급적 당일에 치료를 해드리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네, 정말 응급 상황이 맞는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신경이 많이 쓰여서 누가 가라고 하기 전에 먼저 환자가 달려오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고요. 자, 그러면 이제 치아 손상의 크기별로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지 조금 더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치아 일부분이 깨졌을 때에는 치아를 빼지 않고 조금만 메우는 정도로도 가능할 것 같은데 어떤가요? 네, 일단 치아 조각이 조그맣게 깨져서 그걸 가지고 오신 분들은 뭐 상태에 따라서 좀 경미한 경우는 그 조각을 치과용 접착제로 붙일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그 조각이 없다든지 아니면 완전히 가루가 됐다든지 그런 경우는 그렇게 하기는 힘들겠습니다. 그럼 치아 조각을 갖고 있지 않다거나 부러진 게 너무 작아가지고 뭐 못 붙일 때는 어떻게 해야 하는 거예요? 네, 사진을 보시게 되면 레진이라고 하는 치아 색깔 나는 재료가 있는데요. 그림과 같이 경미하게 파절됐을 때는 이렇게 레진으로 메워서 거의 티가 나지 않게 치아 색깔로 치료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네. 이렇게 뭐 경미한 파절 같은 경우에는 레진으로 치료를 해준다고 하지만 조금 더 이제 심하게 깨진 경우에는 그렇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뭐 앞니가 빠졌다거나 이 앞니 밑에 있는 잇몸까지 손상이 온다거나 이런 심각한 손상이 왔을 때는 어떻게 치료를 하는지 한번 알아볼까요? 네, 앞니가 이제 완전히 빠지게 됐을 때 치료법으로는 브릿지, 틀니, 임플란트 세 가지 치료법이 있습니다. 브릿지는 이렇게 좌우 빠진 치아, 양옆의 치아를 다듬어서 씌우면서 가운데 다리를 놓듯이 치아를 만들어서 고정식으로 이렇게 해놓는 방법이고요. 틀니는 이제 이렇게 뺐다 꼈다 하는 전문 용어로는 가철성이라고 하는 방법으로 해놓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임플란트는 잘 아시지만 잇몸을 열어서
그 잇몸 뼈에다가 나사를 심고 그 위에 머리를 연결해서 치아를 해놓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 네. 방법들에 대해서 실제 제가 치료했던 사례를 중심으로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제 브릿지, 틀니, 임플란트 중에서 먼저 브릿지부터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브릿지 치료 사례를 보실 텐데요. 앞니를 브릿지로 하면 좋은 경우는 일단은 잇몸뼈가 너무 안 좋아서 임플란트를 그 잇몸뼈에 심기가 불리한 경우가 있겠고요. 네. 또 임플란트 같은 경우는 골융합이라고 해서 잇몸뼈랑 한 몸처럼 붙는 성질이 있는데 이게 심어놓고 기다리는 기간이 좀 필요합니다. 특히나 잇몸뼈 의식까지 들어가게 되면 최소 4개월 정도 필요한 경우도 있기 때문에 치료 기간이 더 길어질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반면에 이제 브릿지는 양옆에 치아에 걸어서 바로 제작할 수가 있기 때문에 환자분이 사정상 몇 개월씩 기다릴 수 없는 경우에는 브릿지로 치료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양옆에 치아를 씌워야 된다는 점이 이제 브릿지의 단점인데 반면에 어떤 뭐 또 심미적인 이유라든지 여러 가지 이유로 양옆에 치아를 씌워야 된다는 상황이라면 가운데 치아를 그냥 하나 달아서 양옆을 씌우면서 브릿지로 치료하게 되면 치료 비용이 많이 절약되기 때문에 이런 이유로 브릿지로 들어가기도 하겠습니다. 네네. 네, 이렇게 뭐 앞니 브릿지 치료를 한다고 하면 실제로 이제 사례를 보면서 사진을 보면 조금 더 도움이 될 것 같은데요. 한번 사진과 함께 다양한 케이스들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첫 번째 환자분 케이스 제가 보여드릴 텐데요. 이 환자분은 앞니 하나가 많이 흔들리고 밑으로 내려와서 보기가 안 좋다고 오신 분인데요. 상악 좌측 중절치라고 하는 요 화살표된 치아가 밑으로 내려와 있고 전반적으로 잇몸이 많이 부어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네. 엑스레이를 보시게 되면 전반적으로 잇몸뼈가 많이 내려갔고 또 흔들리는 아까 그 치아는 잇몸뼈가 많이 소실된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정면 사진에서는 잘 안 보이지만 치아 사이사이에 공간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잇몸이 안 좋아져서 앞니 사이에 공간이 생기고 흔들리거나 밑으로 내려오는 경우가 종종 볼 수가 있는 케이스인데요. 주기적으로 또 스케일링이라든지 잇몸 관리를 철저하게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필요성이 느껴지는 케이스이기도 합니다. 네, 그래서 그러네요. 이 케이스 같은 경우는 이제 임플란트를 할지 브릿지를 할지 고민을 좀 했는데 치주 포철이라고 해서 이렇게 여러 개의 흔들리는 치아들을 브릿지로 묶어주면 그 흔들리는 정도가 줄어들고 그래서 더 오래 쓸 수 있는 효과가 있는데요. 그런 부분을 고려하고 또 치아 사이사이 공간도 좀 없애는 걸 환자분이 원하셔서 고민 끝에 브릿지를 결정한 케이스였습니다. 네, 잇몸이 안 좋고 또 이렇게 치아가 흔들릴 때에는 브릿지가 치료 효과가 발휘를 좀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 브릿지의 치료 과정은 또 어떻게 되는지 궁금한데요. 예, 일단은 이런 경우에 이제 치아를 발치를 먼저 해야 되는데요. 발치하게 되면 피가 많이 나기 때문에 보통은 씌울 치아를 먼저 다듬고 나서 치아를 발치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임시 보철물을 만들어 주는데요. 이렇게 발치하고 나서 만드는 임시 치아, 임시 보철물이 앞니 치료에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하게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발치 후에 잇몸의 모양이 이 임시 치아의 모양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인데요. 이 케이스를 보시면 입뺀 자리로 임시 보철물이 이렇게 잇몸 속으로 쏙 들어가게 만든 걸 볼 수가 있는데요. 네. 전문 용어로는 오베이트 판틱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만들어주면 잇몸이 임시 치아 모양대로 아물면서 마치 치아가 뿌리까지 있는 것처럼 보이게 되는데요. 어금니 쪽에서는 이런 과정이 별로 필요가 없지만 앞니 쪽은 신미성이 중요하기 때문에 꼭 필요한 과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6주 정도 지났을 때 보면은 잇몸이 깨끗하게 아문 걸 보실 수가 있는데요. 그러고 나서 프레임워크를 맞춰봅니다. 프레임워크는 브릿지 내부에 들어가는 뼈대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지르코니아라고 하는 아주 단단한 강화 세라믹 재료로 만들게 됩니다. 네. 그래서 최종 보철물을 아래와 같이 치유된 잇몸 쪽으로 쏙 들어가게 만들면 거의 티가 나지 않을 정도로 심미적인 결과를 얻을 수 있겠습니다. 네네. 네. 이렇게 브릿지라고 하는 과정이 한 번에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임시 보철물을 한번 만들어서 어느 정도 잇몸 형태를 만들어준 다음에 심미적으로 다시 한번 최종 보철물을 만드는 이런 과정을 거친다고 할 수 있겠죠. 네. 네. 이게 이제 브릿지는 어느 정도 많이 선택을 하는 과정인데 또 틀니라고 하는 방법도 아까 있었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앞니에 틀니를 한다.
이건 흔한 경우는 아닌데 어떤 경우에 이런 선택을 하는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앞니를 틀니로 하는 경우는 굉장히 드물다고 할 수가 있는데요. 네. 주로 임플란트를 심어놓고 기다리는 동안 뭐 임시 틀니를 사용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겠는데요. 이런 식으로 뺐다 꼈다 하면서 이 밑에 심어진 임플란트가 뼈랑 잘 붙을 때까지 쓰시는 거죠. 그게 아니라면 틀니는 보통은 어금니가 여러 개 없을 때 하게 되는데요. 앞니랑 어금니가 동시에 없는 경우가 또 있을 수가 있겠죠. 이런 경우도 원래는 앞니는 임플란트나 브릿지로 고정식으로 해주고 어금니만 틀니로 하는 게 원래 정석인데 또 비용적인 문제도 좀 중요하죠. 만 65세 이상이신 분들은 현재 틀니가 건강보험이 적용되시기 때문에 네. 어금니 틀니에 앞니까지 첨가해서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치료는 비용적인 부분 때문에 좀 혜택이 있는 치료법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네, 틀니를 사용해야 하는 그런 경우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그런데 아무래도 이 틀니 같은 경우에는 꼈다 뺐다 하면서 위생에도 문제가 생길 수가 있을 것 같고 또 틀니가 적응하는 과정에서 뭔가 잇몸이 아플 것 같기도 한데 어떤가요? 예, 부분 틀니를 장착한 사진을 보시면 틀니는 잇몸 위에 얹혀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보통은 이렇게 끼워드린 뒤에 2, 3일 간격으로 오셔서 조정을 받으시는 적응 기간이 좀 필요합니다. 네. 아, 그렇군요. 그러면은 이 틀니의 단점을 좀 보완한 방법이 있을 것 같은데 그게 바로 임플란트인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임플란트 치료에 대해서 이제 좀 설명을 드리자면 임플란트는 픽스처라고 불리는 이 잇몸에 심어지는 나사가 있고 그 위에 연결되는 어버트먼트 그리고 그 위에 보철물이 연결되는 삼중 구조가 가장 일반적인 임플란트의 구조입니다. 이처럼 임플란트는 주변 치아를 건드리지 않고 빠진 자리에 임플란트 나사를 식립해서 고정식으로 치아를 해놓는 방법이기 때문에 네. 다른 치료 비용에 비해서 비용이 많이 드는 치료이긴 하지만 만 65세 이상이신 노인분들은 또 2개까지 건강보험 적용되시기 때문에 이를 이용하면 본인 부담금이 줄어들 수가 있겠습니다. 네. 요즘은 이제 임플란트가 건강보험이 적용되기 때문에 네. 많은 분들이 좀 알고 계시기는 해요. 근데 여전히 임플란트에 대한 좀 두려움도 있으시고 걱정도 많으시니까 네. 이 임플란트라는 게 하고 나면은 마치 내 치아처럼 잘 할 수 있지만 조금 더 뭔가 까다롭다거나 어렵거나 이렇게 좀 선입견들이 있으신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잇몸뼈에다가 식립을 하는 거니까 그 잇몸 상태에 따라서 또 어떻게 좋은 상태가 될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고 이런 분들이 좀 좌지우지 될 수도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원장님? 그렇습니다. 네. 임플란트는 골유착이라는 현상이 일어나는 동안 좀 기다려야 되기 때문에 다른 보철 방법보다 좀 치료 기간이 긴 편인데요. 네. 다만 임플란트를 심고 그 뼈 상태가 좋다면 당일날 임시 보철물을 고정식으로 제작해서 장착하는 것은 가능하겠습니다. 아, 그렇군요. 근데 저는 들으면서 한 가지 궁금했던 게 틀니도 65세 이상이면 보험이 적용이 되고 임플란트도 2개까지 보험이 적용된다고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그러면 앞니를 이렇게 틀니나 임플란트를 한다는 가정하에 보험까지 다 적용받았을 때 어떤 게 더 저렴한 건가요? 본인 부담금은 이제 임플란트가 조금 더 낮은데 거의 네. 비슷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예. 그러면은 개개인의 어떤 잇몸 상태에 따라서 임플란트를 할지 틀니를 할지를 결정하게 되나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틀니는 하나만 맞추면 전체 치아가 다 들어가게 되는데 임플란트는 이제 2개까지만 되고 개당 가격이 들어가기 때문에 개수로 만약에 여러 개가 된다면 아무래도 임플란트보다는 틀니가 더 저렴하게 되겠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리고 아까 임플란트의 어떤 방법 그리고 어떤 식으로 적용이 되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셨는데 환자 사례도 있다고 들었거든요. 이에 대해서도 좀 설명을 해주시죠. 예, 임플란트 사례를 좀 보여드릴 텐데요. 기존에 크라운을 씌우셨던 치아 내부에 충치가 생겨서 뿌리만 남고 부러져서 부러진 크라운을 들고 오셨던 케이스였습니다. 그래서 그림과 같이 임플란트를 식립을 하고 그 기존에 쓰시던 크라운을 임플란트에 임시로 연결을 해서 쓸 수 있게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수술 일주일 뒤와 수술 4개월 뒤 최종 보철물 완성된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와, 진짜 보니까 첫 사진하고 끝 사진하고 네. 완전 다르더라고요. 네. 그렇죠. 네. 네. 뭔가 되게 획기적이다 이런 생각도 드는데 또 한 가지 사례가 있다면 소개를 네. 해주시겠어요? 다음 사례 하나 더 보여드릴 텐데요. 네. 이 케이스는 치료 전 사진을 보시면 송곳니 부분이 이렇게 많이 내려가 있는 걸 볼 수가 있는데 상악 좌측 송곳니라고 하는 그 치아가 잇몸이 많이 안 좋아서 심하게 흔들리는 상태셨습니다. 네. 그래서 엑스레이를 보면 잇몸뼈가 뿌리 끝까지 다 없어진 것을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임플란트를 엑스레이 좌측 하단 엑스레이처럼 식립을 하고 그다음에 그날 또 당일에 임플란트 임시 보철물까지 연결을 해드려서 잇몸뼈 이식을 또 해서 잇몸을 끌어올려서 잇몸 높이도 올려주고 임시 치아까지 만들어서 완전히 치아가 있는 것처럼 만들었던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네. 지금 그러니까 이 브릿지와 임플란트 틀니에 대해서 쭉 세 가지 설명을 해주셨는데 네. 기간으로 따진다면 임플란트가 가장 오래 걸리는 거고 그다음에 브릿지가 하루 만에 다 할 수 있는 건가요? 성공할 수 있는 건가요? 브릿지도 네. 하루 만에 되는 뭐 최신 장비를 사용하면 되는 경우도 있지만 보통은 본을 떠서 만드는데 일주일 정도 보통은 걸리고요. 네네. 그런데 이제 당일날 이 방금 임플란트 임시 치아 맞는 거랑 마찬가지로 임시 보철물을 만들어서 끼워서 일단 이가 없어진 것은 이제 안 보이게 이가 있는 것처럼 만드는 것은 당일날 가능하겠습니다. 그렇군요. 이게 지금 저희가 이제 앞니가 빠졌을 때 치료하는 방법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주제를 갖고 알아보고 있는데 네네. 사실 뭐 브릿지라든가 임플란트라고 하는 치료를 다른 곳에서도 많이 하지만 특별히 앞니에 있어서 조금 더 주의해야 하는 점이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원장님? 특히나 이제 임플란트를 요새는 이제 앞니 치료를 많이 하게 되는데 네. 앞니 부분은 이제 어금니 부분보다 좀 뼈가 약한 경우가 많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워낙에 요새는 이제 재료라든지 많이 발달이 됐기 때문에 임플란트 치료를 잘만 이제 하면 네. 기존에 방금 보여드렸던 케이스처럼 그 전처럼 이제 회복을 할 수가 있고 오히려 뭐 더 좋아질 수도 있고 그렇죠. 외관상으로는 그런데 속에는 이제 어떻게 보면 자연치보다는 좀 임플란트가 약할 수가 있기 때문에 네네. 특히나 자연치아도 이제 잇몸이 약해지면 안 좋아지는 것처럼 임플란트도 나중에 관리나 유지 관리가 잘 안 되면 오히려 자연치보다 더 빨리 안 좋아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유지 관리, 잇몸 관리를 잘 하고 그다음에 특히나 또 과도한 힘을 받지 않도록 자연 치아도 마찬가지인데요. 아까 뭐 이갈이 때문에 이제 치아가 손상되는 맞아요. 말씀도 해주셨지만 특히나 임플란트는 이제 수직적으로 이렇게 찍어 누르는 힘에는 잘 버티는데 네. 좌우로 흔드는 힘은 이게 아무래도 나사 구조로 돼 있다 보니까 그게 너무 또 과도해지면 나사가 풀린다든지 그래서 갑자기 치아가 흔들린다든지 그런 네. 증상을 느낄 수가 있기 때문에 좀 주의하고 특히나 또 앞니 같은 경우는 속에는 강화 세라믹으로 만들고 겉부분은 이제 그 위에 일반 도자기를 입혀서 만드는 경우가 있는데 그 도자기가 간혹 뭐 깨질 수도 있으니까요. 과도한 힘을 받으면 그런 부분도 좀 주의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네. 이 앞니 임플란트 아까 이제 뭐 유지 관리하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네. 특별히 이 어떻게 하면 더 좋다라는 그런 방법이 좀 있을까요, 원장님? 예, 일단은 자연치처럼 네. 위생 관리 잘 하셔야 되겠고 네. 네. 뭐 치실이나 치간칫솔 이런 거를 추가적으로 쓰는 것은 이제 자연치아랑 같다고 할 수가 있는데요. 네. 근데 아무래도 이제 임플란트는 아까 보셨지만 좀 내부 구조도 복잡하고 하다 보니까 집에서 스스로 관리하기엔 좀 한계점이 아무래도 그렇죠. 좀 있습니다. 네. 그래서 네. 될 수 있으면 주기적으로 이제 그 치료하셨던 주치 치과에 방문을 하셔서 보통은 최소 3개월 정도 간격으로 오셔서 엑스레이도 정기적으로 찍어보고 만약에 그때 치석이 있으면 치석도 좀 제거를 그때그때 해주고 이렇게 유지 관리를 주기적으로 받으시는 게
좋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리고 아까 강한 압력을 받지 않는 게 좋다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앞니에 만약 임플란트를 했을 경우에 오지거나 약간 좀 쫀득쫀득한 그런 젤리 같은 거는 먹을 수가 없나요? 어떤가요? 예, 그런 오징어, 특히나 오징어 같은 그런 네. 단단한 걸 이제 앞니 임플란트로 베어무는 것은 굉장히 좀 위험하다고 볼 수가 있고요. 아마 만약에 그런 치료를 받으시게 되면 이제 담당 선생님께서 많이 주의를 주시는 걸 들으실 수가 있을 텐데요. 방금 말씀드렸듯이 어떤 나사 풀림이라든지 특히나 앞니는 또 가늘기 때문에 네, 또 파절이라든지 그런 게 또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네. 예, 앞니로 좀 그렇게 단단한 걸 먹는 건 좀 삼가하는 게 좋겠습니다. 그렇군요. 네. 네, 이렇게 앞니 치료하는 방법에 대해서 뭐 브릿지 그리고 틀니, 임플란트에 대해서 자세히 한번 좀 알아봤는데요. 자, 앞니라는 게 일단 음식을 잘라 먹기 위한 구조이기도 하고 심미적으로 이제 말하거나 웃을 때 보이는 부분이라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혹시라도 작은 손상이 왔다고 한다고 해도 이걸 그냥 지나치지 마시고 반드시 치과에 오셔가지고 진료도 받아보시고 더 큰 그 증상으로 발현되지 않게끔 해주는 게 참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그럼 여기에서 박창경 원장님과는 인사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